이제그 창업교육단장을 맡고 있는 배재탁이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며칠 전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이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처음 듣는 회사인데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뭐 자동차에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디오, 전장이라고 그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성에서 그 회사를 인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주변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싸게 샀다 그래요. 근데 그 인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창업하려고 오시거나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조만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IoT 전반적인 내용하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IoT 현황에서 IoT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IoT나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주워다가 제가 말씀드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직접 해보고 제가 옆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저희 회사에서 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제 IoT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단어상으로서는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스템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또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새로 나온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 이력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에서 제가 미국의 달파라는 연구소인데 그 달파가 TCP/IP를 만든 데죠. 그 달파에서 보면 지금의 세상을 거의 다 조명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내용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의 IoT에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앞으로 내다보고 싶다.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차별화하고 싶다 할 때는 충분히 참고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진행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oT는 뭐 다 붙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동차, 뭐 민간에 있는 산업, 뭐 스마트 그리드라는 전력 시스템, 스마트 홈이라는 걸 컨슈머, 산업,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모아서 다 연결시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IoT고요. IoT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 공통된 기술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아는 TCP/IP라는 인터넷 기술밖에 없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ORIP로 가자. ORIP로 싱글을 다 엮자. 그게 이제 궁극적인 IoT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IoT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클라우드를 잘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한테는 이 모아서 뭔가를 할 준비가 안 된 나라나 뭐 어떤 기업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 알짜리 부가치는 얘네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다 물리적으로 다 연결된 이후에는 뭔가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으면서 우리 통상하는 공유경제의 어떤 실현의 목표가 되는데 이 허브, 이 데이터를 지나다니는 허브를 누가 장악하느냐? 우리 통상 그거 뭡니까? 이마트나 뭐 이런 게 다 유통 경로를 장악함으로써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의 유통 경로를 누가 장악하느냐? 결국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진 게 구글이라든지 뭐 M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다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IoT를 우리는 목표 없이 어찌 보면은 IoT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우려스러운 내용 중에 하나가 IoT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고요. 개념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다 모아놓고 뭔가의 부가가치 지능의 정보를 얻자는 거죠. 우리 통상 뭐 위키피디아 이랬을 때 할 때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다 모으자 하는 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 사람의 지능을 최대한 모든 어쨌든 최대한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IoT는 주로 연결지능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물체, 기기들을 다 연결을 해서 뭔가의 부가가치나 지능을 발휘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통상 뭐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환경지능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 물리적인 지능과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 알고리즘적인 생각의 지능이 합쳐지면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가 생겨나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발전 속도로 보면 기술이 이제 가속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저희 때도 갑자기 인터넷이 확 붐이 불어서 제가 창업한 계기도 그게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돈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돈 없어도 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때 인터넷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뭐 인강이 나오고 뭐 인터넷 강의 그렇게 갑자기 기술이라는 거는 조용히 있다가 막 몰아치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이 이제 내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통상 IoT 기기들이 뭐 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점점 이제 IoT 컨셉이 나고 인셉션이 이제 이거 IoT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뭔가 재밌는 게 되겠다라는 시작이 한 2009년도 정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뭔가 연결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정부도 붙이고 뭔가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거는 계속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기기로서 숫자로서는 가장 많은데 그 숫자를 훨씬 능가하게 될 거다. 앞으로 모든 기기, 뭐 여러분의 칫솔,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발, 시계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세상이 조만간 도래할 거랍니다. 통상 이제 IoT 뭐 기술 이런 거 보면 가트너 교육을 제일 많이 참고하잖아요. 얘도 뭐 올해가 벌써 다 갔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쓰는데요. IoT 부분을 보면 지금 IoT 단어는 정점을 찍고 있어요. IoT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 정점 단어상으로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 구현되어 있는 내용이나 동작하는 상황을 보면 조금 뒤에 있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IoT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실제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고 뭔가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시스템 구축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IoT가 정점을 그 단어상으로서는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표준화 기구든지 기술이든지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 분야까지 모든 게 이제는 IoT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단체도 있겠지만 뭐 표준화 단체에서부터 실제 부품을 만드는 단체, 무선 기술, 뭐 각종 모든 단체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IoT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도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나만 연결해서 뭔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공단 이래까지 뭐 저도 밴드를 차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제 기계와 어떤 다른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1대1 연결하는 걸 통상 뭐 듀오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근데 수많은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클라우드로 올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지금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가 이제 넥스트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기가 여기 한 100개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클라우드로 올려서. 근데 여기서 각 개인들이 거기에 한 100개, 1000개 자기의 센서들이 붙어있다? 다 올리면 어떻게? 네트워크가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가 기하급 수준으로 증가하면 그 데이터가 처리돼서 다시 나한테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 은행을 지나갔다 그러면 뭐 은행에서 새로운 금리가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은행을 다 가버리면 그 의미 없잖아요. 커피숍을 싹 지나갈 때 뭐 새로 나오는 커피 시음을 해주시면 뭐 싸게 드립니다. 뭐 500원에 드립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커피숍을 지나가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데이터를 위로 올리다 보면 문제가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포구 컴퓨팅이니 이런 리스크 컴퓨팅이라 해서 엣지 단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서 바로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이제 조회를 해서 서비스를 뭐 무가가치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든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 하고자 하는 이 기술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뭐 IoT를 빈말로 IT 플러스 OT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IoT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술을 실제 필드에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IoT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IT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IoT 시스템을 깔아놓고 보면 O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센서 수가 많아지잖아요. 뭐 1000개, 10,000개 되면 고장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 기하급 수준으로 증가하잖아요. 그걸 제가 다 고치러 다닐 수 있어요? 못 고치러 다니죠. 그러니까 IoT에 뭔가의 기기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IoT에서 가장 서비스 뭔가의 비즈니스 할 때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기술이라는 특징이 뭔가의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잖아요. 나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없애잖아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그 사람들의 자업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IoT 시스템에 IoT 서비스를 뭔가를 만들 때 여러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내가 이걸 만들어서 피해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공장 쪽은 상관은 없는데 공장 쪽 뭐 관계 있기는 한데 약간 필드 쪽에 하다 보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뭔가 시스템 깔 때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 IoT 시스템을 주는데 그 사람이 적게 피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뭔가 이제 혜택도 누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 성공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통상의 기술들이 다 사람의 노동력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없앤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자업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IoT를 또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컨슈머 IoT하고 인더스트리 IoT를 나눕니다. 지금 올해 2016년까지는 대부분이 다 컨슈머 IoT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뭐 스마트 홈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컨슈머 IoT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공장이니 뭐 외국에 또 빨리 간 독일인 경우는 이제 그게 벌써 시도가 됐지만 저희는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산업 IoT 분야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슈머 IoT와 산업 IoT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컨슈머 IoT는 우리가 전등을 끄거나 켜거나 이럴 때 딱 필요할 때만 데이터가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벤트성이 강하죠. 근데 산업 IoT는 데이터가 필요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데이터를 올립니다. 기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정을 24시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슈머와 인더스트리 차이는 이쪽은 데이터가 스트리밍이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G가 산업 이 IoT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쪽 시스템이 프리빅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항공기 엔진 하나가 하루에 뭐 몇 테라바이트씩 데이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잘 처리함으로써 항공기가 한번 못 뜨느냐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효과는 대단하죠. 그거 하나로 이제 비행기가 뜨지 못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Io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산업과 민간이 다 합쳐져서 운영되는 경우 그렇게 나눠서 그냥 용어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IoT도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IoT가 처음에 딱 나와서 IoT가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달라? 지금까지 보면 IoT를 많이 거부했잖아요. IoT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잡기가 좀 힘든 게 IoT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할 때 돈 A를 투자해서 B가 나오면 딱 좋겠는데 IoT는 했는데 나한테 수익이나 혜택이 빨리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프라 투자 사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이렇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때문에 IoT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 그냥 IoT 몇 개만 딱 깔아놓고 그냥 잘 끝나면 좋겠는데 기기가 계속 고장이 나요. 되니 안 되니. 그리고 그 기기가 또 굉장히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10,000원짜리 팔아놓고 개인급비가 더 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oT가 계속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죠. 그리고 IoT 기기라는 게 대부분이 이제 작고 독립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런 전원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부담이 있고 전원이 안 들어가면 동작이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죠. 뭐 점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갔던 거죠. 그리고 IoT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 연결한다 그러는데 막상 붙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A사 갖다 놓고 붙여보니까 B사는 또 방법이 틀려. 또 C사는 또 방법이 틀려. 이거 붙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현재 계속 겪어왔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뭐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 일자리 뺏어가냐. 뭐 자동화하면 뭐 청소 같은 거 로봇이 다 하면 나 어떡합니까? 그래서 잘 안 도와줘요. 뭐 시스템 구축할 때 일부러 막 전원해버리고.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 때 차량 완제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죠. 그 자본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차량이 효율적으로 돌고 그 운전자들이 딴짓 안 하고 계속 일만 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상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를 괜히 범죄자로 보이잖아요. 얘가 뭐 가다가 놀고 있지 않느냐. 기름을 빼돌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운전자에 어떤 저항이 있냐면 운전자들이 빼버려요. 기기를.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아직까지 나중에는 뭐 필연적으로 뭐 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무조건 기계로 다 바뀌겠지만 지금은 약간 이 오버래핑 단계예요. 완전 자동화로 넘어갈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고 기계를 안 뽑아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러한 문제로 이제까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IoT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시대적 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을 바꿀 자신이 없으면 거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따라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자기가 뭐 테슬라나 이런 앨런 머스크처럼 내가 아예 흐름을 바꾸겠다는 자신이 있으면 따로 하셔도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따라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IoT가 아까 인프라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쫙 깔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안드로이드 한번 플랫폼 역할을 하듯이 안드로이드 한번 다 되니까 그 위에 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다 있잖아요. 구글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애플이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 들어온 유통비용 자기가 마음대로 10% 받았다, 20% 받았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 IoT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우리 국내에 머물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IoT를 하는 목적이 연결을 해서 결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얻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고 이제는 기기 그 의미가 없습니다. A라는 기기, B라는 기기 만들어 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밴드나 이런 게 다 모이면 뭔가 새로운 그게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밴드의 정보가 모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구나. 왜 안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더 주면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한 9시 되면 나올 거니까 앞에 나와서 도넛이라도 끌고 와서 팔면 팔리겠죠. 근데 9시에 나오는 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추운데 떠나야 되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동안 딴 데 가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배터리나 기기나 돈도 비싸고 만들기 비쌌는데 이제는 뭐 3D 프린트도 하시는 것처럼 쉽게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뭐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술적 환경도 어느 정도 갖춰서 내년부터는 이제 IoT가 빠른 속도로 이제 널리 보급되고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IoT를 하다 보면은 앞에 계속 위에 말이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좋은 사례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돈을 얻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기기 만들어도 밴드 만들어도 사실 만드는 비용, 판매 비용 비에 아직까지 얻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좋은 큰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와서 이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는 어떤 특정 플랫폼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기들이 엮으면 엮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는 아직도 각각 놀고 있어요. 그거를 다 엮을 수 있는 통합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다 입고 문제가 있어요. 주도권을 안 뺏기려는 거죠. LG 플러스하고 지금 저희는 LG 플러스가 아니라 SKT하고 서로 그거 있잖아요. 연동을 안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동을 해야 이제 사람들은 SKT 거든 LG 플러스든 다 연결된 거에 뭔가에 부가가치를 얻고 진짜 IoT 세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에 이제 개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IoT가 붐만 불었을 때는 서로 관망을 하다가 아 이제는 IoT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서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거도 연결해라, 내 거도 쓰기해라. 이제 LG 플러스인 경우는 LG 가전만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은 삼성 가전도 붙습니다. 이제 IoT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기 만드는 회사들도 어떠한 그 IoT 시스템이든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되는